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일 평택시의 제2차 정례위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류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지방기업인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1억 4,753만 원이 감소한 139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안 대비 60억 2,103만 원이 감소한 2,515억 2,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5억 3,315만 원 증가한 1,585억 9,93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7억 5,418만 원이 감소한 929억 2,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99% 증가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9% 감소한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국도비 매칭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된 조정 내역 중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유수율 제고 블록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요구 예산액 15억 중 5억이 삭감되었으나 전년도 사업 추이와 입찰계약 집행 잔액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입니다. 요구 예산액 55억 4,200만 원 중 30억이 삭감되었지만 LH와의 고독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수인계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경에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42쪽 평택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요구 예산액 30억 중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개념 계속 사업으로 추진 단계별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의 진척도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시 추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기에 서면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방 직영 공기업으로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택시 노 하수관 그게 지금 몇 프로 정도 교체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960km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노후관이 295km 정도가 이제 노후관이 지금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10km 정도 보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유액은 1년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 뭐 해가 지날수록 계속 노후관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예, 예. 번복되니까 보통 그 관을 교체하는 시기가 몇 년 정도 걸려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5개년 단위로 계속 이제 조사를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노후관이 나오면 1년에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km 구간 정도를 정해서 네.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즉흥적으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획 대비 항상 그 일정을 갖고 보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로 그 설계가 있을 거고 몇 년도 했으면 대충 이 정도만 하는 그 기간이 한 10년이던 뭐 그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시점에 가면은 네, 조사를 더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몇 년 주기예요? 저희가 지금 5년 주기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주기? 근데 그 5년 주기만 추가로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하수관은 20년이 경과된 거를 노하수관이라고 네, 네,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평택시가 그 시로 되면서 도심지 내에 이제 20년 이상 된 하수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네, 신설된 많죠. 것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보수할 대상을 찾는데요. 네, 네. 뭐 거의 저희 시내 구 시가지 내에 있는 거는 다 노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렇죠. 예. 우리가 정수를 아무리 잘해갖고 온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들도 오래된 데는 문제가 뭐냐면 이 관이 문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녹물이 나와가지고 좋은 물이 와도 이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도 사실 재개발해야 되는 게 건물은 멀쩡해도 이 노후관들이 문제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를 또 쓰고 이러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원수가 나와서 우리 집에까지 올 동안 노후되는 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철저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투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물과 공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세수가 좀 저기 하다면 노후관 교체는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면은 엄청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상수도 노후관 같은 경우 1km 교체하는데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하수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이제 매년 한 상수 사수 해가지고 100억씩 해서 20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전체 사업 예산을 보면 상당히 또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한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도 추진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이게 엄청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물 또 건강한 물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관련 그 신규 사업이 한 30여 건이 됩니다. 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사업을 우리가 그 하기 전에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신규 사업을 좀 책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비 사업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또 많이 그 이월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함께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뮤재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부재중으로 도세팀장인 신정희 도세팀장입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역시 환경위생과장이 부재중으로 청소관리팀장이신 신지선 팀장님이십니다.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 녹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우리 송탄 출장소는 면동 포함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67억 7천만 원보다 209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7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3,600만 원을 비롯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4억 6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개보수 3개소 사업비 1,400만 원, 그리고 건설도시과 신장동 소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부족 보상비 3억 원 등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송탄 출장소 내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58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총무과의 진이천 유원지 사용료 수입, 그리고 건설도시과 하천 사용료 감소 등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위원회별 사업 명세서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 출장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5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24쪽에서 230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194만 원을 증액한 44억 1,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 꽃밭 조성 및 물놀이장 시설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사업에 1억 3천만 원, 지적 측량 성과관리 운영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4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에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416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충 레포츠 공원 및 2충 체육문화센터 등 체육 여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총 18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명세서 406쪽부터 40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16만 원이 증액된 6억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급식비로 2억 1,417만 원,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15억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K55 평택 오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270쪽에서 276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2,800만 원 증액한 30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고덕 신도시 도로시설물 단계별 인수 및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114만 원이 증액된 115억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는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6,400만 원이 증액한 58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16억 1,300만 원, 5개 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출 뭐 단독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해서 15쪽 보면 청사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좀 간담회 시간에도 일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설계비로 1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사비까지 하면 추계해 보면 뭐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이팅 아트 이 시설물이 언제 몇 년도에 설치가 됐었죠? 5년 전인 5년 전 2017년 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18년 연초입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공모 사업. 예.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갔나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2억. 예, 시비가 1억이 들어간 거고 12 1억 예, 그리고 국비 1억 도비 도비 1억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라이팅 아트 지금 뭐 송출 외벽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면 저게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닐 거란 얘기죠. 외벽에 무언가 행위를 해서 강제로 이제 접착을 한 건데 예산은 특히 이제 12 예산은 1억밖에 안 들어가고 뭐 도비 1억 들어가서
설치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실제. 그런데 철거를 할 때 보니까 철거를 할 때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저 순수 철거비만도 2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거 뭐 2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거를 나중에 보수를 할 때 그 뭔가 뜯어내고 하면은 외벽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적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모 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에 이 뒤처리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100% 이해를 하지만 철거를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추가 비용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사업이 이제 그렇잖아요. 설치할 때는 뭐 무료로 뭐 국도비 뭐 이런 거 매칭해가지고 가정집에도 많이 설치를 해주는데 철거할 때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 사업 해줍니까? 철거 사업 하는데 절대로 안 해주죠. 그럼 그 철거하는 비용이면은 전기값보다 더 많이 들 거란 얘기죠. 그동안에 혜택받은 전기값보다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차피 이거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그 청사 시설물의 무슨 보안 사업이나 이런 뭐 아트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서 사후 뒤처리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 사업. 이거는 이제 매년 지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관리하는 거죠. 60개소를 네, 동네 사업입니다. 지금 송출해서 관리하는 60개소가 공원도 다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은 빠져 있습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공중 화장실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품만? 매달 10만 원씩. 화장실은 각각 관리하고요. 저희가 물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네. 왜 그렇게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면 이런 용품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네.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지원해 주면서 개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의미입니다. 개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개방용 화장실에 손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물품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월마다. 관리는 그러니까 소유나 그 관리 주체 건물 주체에서 저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편의 용품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송출해서 관리하고 있는 60개소 중에서 네.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공용 화장실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 화장실 관리가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것도 조금 저는 쉽게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이런 용품 관리도 같이 해주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시설부서에서도 각각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 본청에서도요. 네네. 각각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중 출장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같이 똑같습니까? 안중 본청 다 마찬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진이천 유원지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희천 유원지의 그 좀 더 치분 발언도 하시고 지금 이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게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던 그런 옛날과 비교했었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용 좀 뭐랄까 그 경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예전만 못하다 사람들 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진희천 유원지가 잘 개선이 돼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지금 맞춰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단순 비교로 이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3년 정도가 이렇게 스톱이 돼서 그에 따른 어떤 그런 많은 감액된 그런 운영을 못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회복된다라고 보고 이게 대비해서 예산도 이렇게 전년 그러니까 3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뭐 시설 운영이나 내용도 최소한 거기에 그 예전 수준에 그 맞게 회복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이라든가 설치 조성 것들이 이제 지금 다 3년치 못했던 것들 이번에 한꺼번에 거의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다 회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밖으로도 못 나가시고 이제 이용도 못 하시고 그 기간 안에 원래 사람이 손길이 이제 거쳐야 이제 계속 유지가 되듯이 이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노후화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유지 보수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재개장 같은 이런 그 수준으로 해주셔가지고 시민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의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서 그 위생업소들 특히나 이제 단속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관리를 이제 하실 텐데 혹시 이 뭐 적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뭐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건. 네, 예, 그것도 해서 저희는 좀 한번 예. 보내주시고요. 예, 예. 아무래도 그 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그런 그 후기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위생적인 문제로 클레임을 거는 그런 시민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먹거리라던가 이제 위생 부분에서 좀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 출장소에서도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집중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저도 뭐 딱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출장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 수 있게끔 이제 선제적으로 하실 그러니까 홍보도 뭐 하시면 적극적으로 더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뭐 활동 그 감시원분들 활동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홍보 추진 그 활동비라는 게 그러면은 감시도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홍보라기보다는 개도, 행정지도, 뭐 이런 그런 안내문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절별 또 시설별로 또 계절별로 저기 점검 내지 안내할 게 있고 시설별로 또 저희가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하니까 그 내역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업체도 물론 업소들한테도 물론 그런 계도 활동은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에 송탄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그 하실 건지 그 홍보나 이런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시나요 혹시? 하시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식중독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뭐 시민 그런 홍보 사항 내지는 시민 준수 사항 이런 걸 또 정기적으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SNS 상에다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아니면은 그 업주들 그런 교육 내지는 이런 때도 또 안내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이제 좀 페이지가 아까 넘어가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64페이지에 이제 쓰레기 불법 행위 단속 및 적시 폐기물 처리 지금 지역 내에서 워낙 뭐 이거는 송탄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택 전 지역에서 그 쓰레기를 불법으로 그 폐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단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뭐 단속뿐만이 아니고 뭐 과태료 이런 부가 내역도 이렇게 좀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몇 년치를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네. 내역을 한번 그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폐기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아무래도 이거 저기 면동으로 보면은 이게 도시 지역이 저기 많이 있고요. 그 공동 주택보다는 저기 원룸이라고 하죠.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이 지역에서도 한번 그 공중파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그 다세 그 원룸 단지들 특히 그런 데서의 그 무단 투기 그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좀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역 도시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계도 활동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뭐 외국인 분들도 이제 많이 사시는데 어디다가 버려야 될지 어떻게 버려야 될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서 홍보는 해요.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다 버려라. 그리고 일반 종량제 봉투는 이렇게 해서 버려라. 근데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제도가 많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이렇게 나눠서 재활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의 쓰레기 봉투에다 모든 걸 다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룸 단지에서 사는 그런 외국인들, 뭐 미국인 분들 포함해서 다른 국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문화에 이제 그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우리나라의 그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저희 쪽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횟수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유지 운영이요? 공중 화장실에 저희가 편의시설 물품 지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이런 거는 이제 각각 해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유소면은 거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개방용 화장실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나가봐서 승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물품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원을 예, 해드리고 물품 계세요? 지원의 의미예요. 관리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 10만 원 지원이 지금 횟수가 1년 내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요? 예,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청을 할 때 네. 그거에 대한 그 현장 방문이라던가 네. 그런 사용량 이런 것도 다 체크는 하시는 거죠? 사용량은 체크는 아니고요. 현장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공중 화장실로 쓰고 있는지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네네. 이렇게 명패를 드려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개방을 해야 돼요. 24시간. 그런 요건을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용을 하시는데 뭐 보니까 물품 제공 그 사업도 들어가 있길래 제가 네. 한번 확인차 그 여쭤봐왔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가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게 올해까지는 그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가 이제 국토비랑 매칭된 금액에서 운영비나 기타 그 비용들이 이제 올라온 걸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그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보조금 편성 및 집행 범위에 따라서 이번에 기간 근로자가 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해서 지금 새로 뽑는 사항이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원래 예, 국비 지원돼서 예. 예, 이게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비가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뭐 이혼 문제라든가 출생 문제라든가 사망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그 관할을 이제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 이제 신규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다 보면 그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기관제들이 이제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본청하고 지금 출장수들은 이 지원금들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죠, 동지역이 말고 읍면 지역들은 지금 기간제를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내년도 예산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혹시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소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지금 이 사무지원비가 가족관계 관련된 사무지원비가 전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기간제를 쓸 수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이 비용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의원님 그게 원래 이제 올해 22년도까지도 예, 예산은 국비로 본청에서 다 세운 후에 예, 실제로 이제 출장소랑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예산을 인건비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본청에서는 이제 그 예산을 국비로 쓰는 거고 출장소랑 이제 저희는 그 이제 12재원으로 예, 기간제 예산비를 편성을 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읍면에서는 지금 기간 인건비를 세출 편성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읍면동은 지금 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 읍면도 있는데 직접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 소장님께서도 뭐 여기 진이면이나 서탄면 같은 데는 이런 데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거기 보니까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지원비에 지금 2022년도 예산이 1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집행률이 맞습니다. 53.63%고요. 그다음에 2023년 요구액이 또 12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총 사업비가 어떻게 12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이거는 그 공용 휴대폰 있잖아요. 예. 그거 사용 비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그 비용으로 예, 똑같은 내년도 하고 예산도 2023년도로 이제 별도로 한다는 거죠, 지금 두 개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59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거기 시설비에 보면 3,23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목 전지 제초 방제 사업 및 청소 소독 등 주변 환경 정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지금 공공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송탈장소 소관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9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9군데 중에서 그 모래로 돼 있는 데들은 몇 군데 있어요? 모래로 돼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예. 거기는 소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소독을 그 모래는 매월 그 모래를 뒤집어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균제를 이용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온 스팀 방식으로 해서 그걸 뒤집어서 그 예, 스팀 방식으로 하고 예, 있나요? 뒤집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얼마 지금 몇도 있어요? 그게 매월 나가는 비용이요. 지금 9개에서 그 소독이랑 청소랑 같이 용역을 해서 한 900여만 원 연간 9개소에서 매월 실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단가를 보면 금방 살균 소독인지 아니면 살균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뿌려서 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스팀을 이용해서 이제 고온 스팀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 여기 소독업체들에서 그게 자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 대여나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큰 데서 대여를 해서 갖다가 쓰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 올라오는 단가들을 보면 이제 의구심이 조금 든다는 거죠. 말은 전 스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단가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좀 있다. 물론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저도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환경보건법 그 시행령에 보면 그 어린이들 그 활동 공간에 대해서 4월서부터 그 10월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1위 이상 기생충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기생충 검사는 안 하고요. 안 하고 있죠. 예. 그 대신 이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행하게끔 1위 이상 하게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대부분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한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야외에 있는 이 그 모래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들고양이도 있고 뭐 그 개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그런 데 의해서 이제 어떤 변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그 기생충이나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워낙은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 반드시 소독을 하든지 모래를 교체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규정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송탄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사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신규 사업이 한 1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명시월이 한 2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과를 그 사이를 보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꼼꼼한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실시를 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명시월 같은 경우는 뭐 국도비가 뭐 늦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부지기역에 뭐 2월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그 사업들은 그 본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이은하 주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아까 그 공중 화장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원 화장실을 하고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개방형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부는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만 원을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물품으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물품으로? 배달까지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이 60개소가 관리 주체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주유소나 뭐 일반 그 공원 화장실도 다중들이 많이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데가 저희는 이제 있죠. 한 물품 반 정도 지원. 됩니까? 그런 네?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일반인 관리 주체가 한 반 네. 정도 됩니까? 일반인들 관리하고 관리 주체가 60% 정도 되세요. 60% 정도 됩니까? 제가 좀 아까 착각했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그 진이천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지? 그 위탁 이제 운영비가 17억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진이천 유원지 꽃밭 조성 사업, 뭐 안전 울타리 설치 사업, 물놀이장 시설 보완 사업, 레일바이크장 정비 사업 이런 예산은 별도 예산이죠. 별도.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공사에 위탁한 예. 예산하고는 아니, 별도. 예, 그러면은 별도로 출장소에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 주체는 누가 돼요? 이럴 때는 위탁 운영비를 주는 거 이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건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 주체는 송출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사업 주체는 저희 송출입니다. 송출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관리 감독조차도 안 합니까? 아니 다 하고 나서는 그걸 운영 유지는 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보안 사업이나 이런 뭐 수리하고 뭐 철거하고 막 이런 사업을 하는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지금 그 상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 운영비 내에 그 시설물 유지 수선 관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고 관리를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 정도는 뭐 대충 이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송출해서 이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을 하면서 다 끝나면 도시공사로 다시 시설물을 넘겨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예산 집행 과정도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는 건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기본적인 여건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 진이천 유원지는 뭐 계속 지역 의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전체 뭐 평택의 뭐 즐길거리, 볼거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욕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았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은 사실은 들고요. 계속해서 이 진이천 유원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하신 면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진위면장입니다. 박선향 서탄면장입니다. 정혜용 고덕면장입니다.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강경기 서정동장입니다. 안병철 송탄동장입니다. 최유승 지산동장입니다. 김태근 송북동장입니다. 김은원 신장 1동장입니다. 성기환 신장 2동장입니다. 안영미 구덕동장입니다. 우리 이상으로 면동장 소개를 마치고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2022년도 사회 추경 예산안 및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사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면동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 여비 감액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3쪽 고덕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보안 등 신설로 인한 개소수 증가로 전기요금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은 주민 특화 사업, 주민 추천제에 따른 지하 주방 집기 구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도 송탄동입니다. 송탄동은 냉장고 기증으로 인한 임차 비용 절감에 따라서 냉장고 임차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구덕동 소관입니다. 공공주택 준공 연기로 인해서 신임 통장 임명 지연에 따른 통립안장 활동보조금 3,294만 원과 신규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절감에 따른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동 소관 총 세출 예산은 69억 2,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사업 명세서 412쪽부터 416쪽까지 진유면 소관입니다. 진유면 세출 예산은 총 8억 8,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20쪽까지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 예산은 총 6억 8,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25쪽까지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 예산은 총 7억 5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29쪽까지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소관은 총 8억 3,2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3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2쪽까지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은 총 5억 2,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은 총 5억 8,8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관입니다. 총 5억 2,9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은 총 5억 4,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6쪽까지 신장 1동 소관입니다. 신장 1동은 총 4억 9,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22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장 이동 역시 세출 예산은 총 3억 4,5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450쪽부터 52쪽까지 구덕동 소관입니다. 구덕동은 총 7억 2,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4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 면동 추경 예산안 및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역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와 여러 업무들을 대행해 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진입면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물품 구매 이제 구내식당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관내 기업체가 사용하던 불용 물품으로 노후화에 따른 파손 및 식탁 및 의자에 핀 곰팡이로 인한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글쎄 그 전에 다른 데서 쓰던 거를 재활용해서 썼기 때문에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곰팡이가 너무 쓸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체가 한 6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교체해 보려고 예상 올렸습니다. 언제 하셨는지는 예, 그건 정확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잘 예, 모르시는 거예요? 예, 워낙 보면은 뭐 보기만 해도 오래된 거라고 네네. 판단. 예. 그 제가 그 저번에도 그 다른 읍면동 그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첨부 사진을 좀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이거는 다른 이제 읍면동 장님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디야?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청사 유지관리 산출대역 보면은 회의실 책상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사유를 보면은 회의실 책상 노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저희가 봤었을 때 이게 교체를 하는 데 있어 노후화에 대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좀 더 볼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37페이지 독거 어르신 이불 빨래 주민 참여 이 서탄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네, 주민 참여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셨던 네, 거죠? 없었던- 완전히 새로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예, 되게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취약계층에 계신 이제 어르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 이제 생활 자체가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정작 가장 그 제일 방 안에서 같이 있는 그런 이불 빨래 같은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제 위생적인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그 주민 참여 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절기 봄가을 환절기 2회인데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확대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서 저희가 비치해놓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그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는 거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간절기 2회에 걸쳐서 마을별로 그 자원봉사 나눔센터랑 그 행복마을 관리소랑 해서 그 각 마을별 13분씩 선정을 해서 그 이불을 수거해서 코인 빨래방이나 아니면 이제 수거하는 그 세탁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든 그걸 한번 지금 비교 견적해보고 어디다 할 건지는 그때 결정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코인 빨래방에다가 하면은 이제 좀 덜 저기를 할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위탁으로 맡겨서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그 거기에서도 좀 약간 그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좀 더 양질의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네네. 뭐 아무튼 여러모로 잘 비교하셔가지고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 이불 빨래 해주실 때 그 다가비는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고 그 같이 뭐 물품 지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품이요? 그러니까 뭐 그 세탁 이제 이불 그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도구라던가 이런 거는 같이 네. 포함은 안 돼 있고 그냥 네. 빨래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각 집에 가서 이불 수거해 와서 이제 하는 이게 세탁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추가는 안 했는데요. 네. 제가 한번 해보고 네, 좋은 사업이니까 일단 저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보시면 서탄면 역사 스토리거리 벽화 조성 사업입니다. 네, 네. 여기 면의 역사 스토리와 관련된 벽화를 이제 조성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그 페인팅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 10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만 이제 벽화를 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이게 저희가 사실은 여기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네. 2015년도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퇴색되고 지금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역사 스토리 거리 벽화 조성을 하려고 지금 이 자료를 지금 모집하고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벽화를 그릴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또 심의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페인팅을 마을 분들이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문적으로 좀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해서 함께 하는 걸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 참여인데 그 물론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의 조그만 공간 정도라도 주민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직접 네네네. 참여를 해서 그래도 그 페인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도 참고해서 네. 예,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민 참여 그 사업이 되는 거니까 뭐 맡기는 것보다는 네. 뭐 한두 개 정도라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성북동으로 넘어가서 148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책상 구입인데 이동식인 거예요? 고정식인 거예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에요? 네. 기존에 저기 뭐 사용하던 거를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규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 여기 노후화로 되어 있네요. 네, 그 10년 네. 정도 돼가지고 10년이요? 네, 10년도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관련된 좀 사진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적은 돈이 이게 좀 비싸게 주고 돈을 구입을 하는 건데 당연히 내구성도 튼튼한 걸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그 책상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교체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 부분은 좀 많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공통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지금 제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읍면동 특히나 저기 상건희 위원님께서도 그 제초 작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도시 저도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그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도시 미간에 상당히 그 저해가 되는 이제 그 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쾌적한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최일선에서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저번 이제 본청에도 좀 강하게 좀 주문을 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이제 시범 실시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예산이 뭐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이제 잡음이 나고 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동도 있고 아닌 이제 행정복지센터도 있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말씀에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뭡니까? 혹시 동장님들 좀 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그 예산 과정에 그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그렇죠.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나쁘게 얘기하면 막 휘둘렀던 것을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그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적지만 이제 파열음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고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의 각종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런 참여 예산의 어떠한 행사 또 이런 용역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또 직접 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충돌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그 개입을 하기 위한 주민 참여 예산이 편성이 돼서는 더더군다나도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걸러주실 분들은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걸러주셔야지 걸러주실 분은 아무도 없더라. 그거를 걸르려고 하다 보면 민민 간의 갈등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본연의 취지인 이 주민 참여 제도가 오히려 더 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본청도 각종 평택시 단체나 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수백 개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 관여하고 계신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 그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런 행사나 용역에 개입을 해서 갈등을 또 야기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평택시 그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본청이나 뭐 사업소, 직할 기관들에 비해서는 읍면동의 그 인건비나 운영비 빼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주민 수건 사업비 정도 한 뭐 1억 5천에서 많아야 뭐 3억 그 사이인데, 다만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관에서 민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2013년도에 이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까지 주면서 주민 참여 예산제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시범 실시가 되고, 지금 현재 이제 평택시만 해도 한 12군데가 지금 주민자치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의가 건전하게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이 지금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이은하 의원님이 그 지적했던 것 마냥 그런 부분도 참조가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 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로 치면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걸어서 뛸 때까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읍면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일부 조금 앞서가는 그 지자체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당진시만 해도 읍면동장님을 직접 뽑아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좀 그렇게 진전돼서 나가는데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풀뿌리 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최소화시켜주는 게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정도 선까지 사업비를 지금 시에서 주는 것 같고, 주민자치는 1억까지 지금 확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주는데, 그 역할에서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뿌리가 잘 정착되도록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 소관할 면동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류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화종 도로개발팀장입니다.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읍면을 포함해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82만 원이 감액된 497억 8,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중출장소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8억 502만 원이 감액된 38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 예산 규모는 읍면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2억 5,094만 원이 감액된 33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조정사항으로 사업명세서 41쪽, 서부운동장 천연단지 유지관리 용역 6,500만 원이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서부운동장 활용 방향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2022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 소속안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와 모든 건강과 모든 일들을 자원봉사까지 해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3페이지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때 예결에서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6천입니다. 그렇죠? 네.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계시나요? 당초에는 11월 12일 날 하려고 그랬다가 코로나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금 1회 행사를 못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해 행사를 이제 해군 본부 해군이 함대 사령관이 엊그제 바뀌어서 다시 또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그런 참사 때문에 이제 거의 연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준비를 다시 처음부터 되게 보면은 거기도 사령관님 바뀌시고 네, 또 다시 원점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이제 2억 6천이나 들어가는 금액인 만큼 좀 고품질의 이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팽성 내리공원에서 했었던 이제 한미 이제 축제였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보니까 라인업들이 꽤나 이제 좀 이름 알려진 가수들도 좀 오시고 이제 그런 참여율이라든가 가서 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서평택에서 이제 해군 안에서 이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보안 안보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좋은 공연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함대도 경관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공통적인 건데요. 제가 아까 송탄 출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위생업소에서 그런 좀 불량 위생하는 업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먹거리 문제는 항상 그 언제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이미지가 많이 좀 실추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먹는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도 그 1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용을 했었을 때 그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든가, 특히나 이제 뭐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주유소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관리가 상당히 그 위생적으로도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물품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그 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반비례하다. 네, 그거에 있어서 좀 많은 그 업주들하고의 좀 소통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평택시의 그 최일선 쪽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고생 계신 우리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보면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경기라든가 어떤 금리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그 전망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바라고, 특히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미집행 도로라든가 아니면 미집행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주시고 그 재원 조달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 혼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이의연 포승읍장입니다. 박승호 청북읍장입니다. 박상범 오성면장입니다.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출장소 관할 읍면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564만 원이 감액된 79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6,722만 원이 감액된 59억 8,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2022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는 이쪽 남부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뵐 일은 없는데 이런 기회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업 명세서를 제가 봤거든요. 설명서가 아니라 명세서예요. 거기 요리교실 운영 안중구 299페이지 여기 요리교실 운영이 있어요. 안중읍에 요리교실. 여기도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요리교실인가요? 그 요리교실은 그 중장년층에서 이제 홀로 계신 분들한테 네. 혼자 계시면은 이제 이 식사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네네. 같이 그런 요리하는 거를 가르쳐 가지고서 혼자 계셔도 요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평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 여기는 어때? 여기도 호응이 좋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처음 해보시는 예, 시행을 하는 거라. 예. 원평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요리도 배우고 또 그날 한 거 가져가셔서 또 드시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서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요리 안 해보시던 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있어요? 이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요리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다가 네. 이제 한국 문화 체험을 조금 더 가미시켜 가지고 좀 확장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좀 다른 동에서보다는 좀 남달라 보여서 말씀드렸고 그쪽에도 다문화가 많이 있죠. 네, 저희 안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잘 융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려주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청북은 어른이 통합 개선이 있어요. 이 사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 하시는가 본데. 그 이제 그 청북 초등학교를 가려면은 그 이제 39번 이제 국도 그 이제 네. 암거 박스로 이제 그쪽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좀 이미지도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그 벽화 작업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초등학교 입구에 저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네네. 이런 횡단보도를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서 네네. 학생들한테 이제 통학 그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도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늦어지고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차량 통학하는 데 있어서 미비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우리 일선에서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만 또 우리한테도 오는 민원이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제안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우리 통리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잘 이끌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거라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안중읍에 보면 8페이지에 브라인드 구입 설치로 인해서 800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이 이제 좀 늘었는데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브라인드가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브라인드가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새로 하면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아, 새로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저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 다 했기랑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고 우성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벽화 속에 내 사진이 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해서 읽어보니까 이거 이 타이틀하고 사업 내용하고 좀 안 맞지 않나. 여기 내용에는 담장에 꽃이나 나무 등을 그려서 오송명에 찾는 사람들에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타이틀을 보면은 그냥 내가 그 우리 동네 그 벽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업은 네. 먼저 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오셨는데요. 아,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동피랑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서서 사진 찍었을 때 그러한 그 모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벽화 속에 들어가 있는 예, 건 아니잖아요. 예, 사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하고 보면은 예. 이거하고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이틀을 좀 바꿔서 시민들이 봤을 때 나 오성면 주민이니까 내 사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타이틀을 좀 예. 바꿔서 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려견 한마당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쭉 항목을 보면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라 뭐 작년 예산은 지금 없는데 수제 간식으로 10,000원씩 200명이 잡혔습니다. 보통 우리 그 식대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간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간식비가 이렇게 10,000원씩 책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그 식대 규정을 적용을 안 하고요. 실제 이 간식 비용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은 그럼 뭐 간식비는 더 계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시 예산을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식대가 8,000원이고 간식비가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12,000원 계산돼서 2만 원씩 이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요거는 조금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옥놀이 한마당 해가지고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게 제일 많은 게 전통놀이하고 지금 안중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리에 비해 꽃길 단가나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예산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주민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어떤 실수와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예측이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2023년도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억놀이 같은 경우에는 딱지치기나 뭐 바늘 깨기, 자치기, 비석치기 등 먹거리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보면 이 부분도 정확한 예측이 지금 안 돼서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을 세웠는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예산을 해야지만 주민참여 예산이 잘 쓰여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사 운영이나 각종 소모품 구입비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추억놀이 용품은 따로 있습니다. 130만 원이. 지금 130만 원 그 재료비 안에가 보면은 내용이 딱지치기, 바늘기 깨기, 자치기, 비석치기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네, 추억놀이 용품이고요. 말 그대로 그냥 비석치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예절 같은 건 비석 칠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부분은요. 예. 그거는 놀이 용품에 속하는 130만 원 예산이고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모품 구입이 258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에는 이 많은 소모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그 무대 및 음향 쭉 해가지고 나머지 그 소모품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임차비로 잡혀 있는데 258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이 7만 원씩 10개예요. 지금 5석 추억놀이 한마당에 이거는 이제 적당한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50만 원짜리 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너가 또 10만 원짜리가 5개가 들어가고요. 전단지는 굉장히 저렴하게 100원씩 해가지고 전단지를 100원이 잡힌 거는 복사를 뜨시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100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주민참여 예산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 계측을 주민들이 못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 계신 읍면동 동장님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근사치를 잡을 수 있는 거를 좀 강의를 하시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계측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는 전형적인 주민참여의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안중 출장소 건을 거의 다 봤어요. 뭐 100% 다 봤습니다. 100% 다 봤는데 꽃 단가도 그렇고 꽃 품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실 때는 어떤 품종을 어떻게 심어서 꽃 단가가 어느 정도 초하류인지 뭐 아니면은 뭐 나무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사치가 올라와줘야지만 이 예산이 정확히 올라왔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아 목적에 맞게 어떤 성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알겠는데 너무 애매모호하게 올라온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고 딱 찝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짜실 때는 그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도 좀 제시를 해주셔서 내년 예산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화 의원입니다.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리 관련 내용 빼고 저기 3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안 등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출 내역에 방금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세하게 다들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이 보안 등이 LED일까요? 내용 자체가 다? 전체 LED 등은 아닌데 지금 아마 LED 등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 신설하는 거는 그쪽으로 좀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통칭으로 그냥 보안등 정기요금, 신설 보안등, 보안등 신설,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의 보안등 기존 게 뭐고 어떤 거를 LED로 뭐 신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50W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LED가 150W라는 건지 기존 우리 투광기 어떤 뭐가 했다 이런 종류를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자세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예, 이거 내용을 좀 주시면 적시를 하겠습니다. 예, 따로 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보안등 자체가 IoT 이런 LED 보안등은 아니죠? 새로 하는 LED도 보안등 자체가 지금 LED라고 해도 그게 우리 뭐 간제사업소랑 연결돼 있는 스마트 LED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 LED죠? 예, 그냥 지역이 마을에 이렇게 어둠 밝혀주고 그냥 말 LED. 그대로 보안 등입니다. 그냥 LED. 예. 관제사업소. CCTV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또 CCTV 이거 하는데 또 비용이 따로 들고 아직은 다 이런 상태겠네요, 저희는. 취약 지역에는 중간 중간에 CCTV가 방범용 CCTV가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따로 예, 별개로. 보안당하고 연계해서는 아닙니다. 예, 좀 항상 저희 이게 서부 지역이고 항상 이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횡단보도 밑에 바닥 신호등 그게 LED 바닥 신호등이 조도 조절이 사실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밝기 조절 같은 게?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공원묘지 관리에 대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36페이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이 내용은 잔디 구입이 완료돼서 이렇다. 라고 해서 당초보다 살짝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하실 예정이신 것 같고. 서평택 IC 42페이지에 서평택 IC에 관련 IC 사거리 진출로 이 조형물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조형물은 철거를 하고 이거 새로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닌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읍면동장 공모하면서 네. 그 시책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네. 그 서평택 IC 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국도요지 관리사무소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 안 되면 네. 저희 주요 관내 입구에다가 네. 그 시나 그 저희 읍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이걸 예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꼭 거기다만 할 거는 아닌 겁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택시 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인데 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고 기껏해야 뭐 사업비라고 해봤자 뭐 주민수건 사업비들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전에는 3억 이상씩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1억 2천에서 뭐 보니까 3억 그 사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동네에 대한 민원들 처리하는 거고. 근데 좀 주민자치가 자치위원회가 이제 2000년도에 시작 뒤로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주민자치 회의로 전환이 돼서 지금 이제 관에서 민주도로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좀 논란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단 뿌리 내리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지금 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줘서 자체 사업을 하게끔 돼 있고 주민자치 회의에서 한 1억 정도 자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읍면동장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자치협력과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치협력과에서 컨설팅 팀을 좀 보내서 그 컨설팅 요원들이 거기 주민자치 회의나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지금 편성을 해요. 뭐 읍면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결산도 역시 주민자치 회의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제 자치협력과 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은 여기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다 올라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관은 자치협력과 쪽에서 지금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관에서 민주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그 민쪽에서 사업을 하는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좀 그 우리 주민자치 회의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좀 일부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읍면동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여기 박승우 우리 청부급장님하고 공관구 현덕위원장님이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끝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소위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예, 청부급장 박승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그 34년 한 11개월을 했는데요. 이제 뭐 있는 동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좀 어떤 아쉬움보다는 뭐 좀 시원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그간 뭐 이제 또 이제 읍면동장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그 공직 생활을 그 대가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분들 제가 바깥에 나갈 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관구 위원장님, 소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35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 연말이면 이제 뭐 내년에 공연수 1년을 들어가지만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우리 청부급장님 말씀대로 좀 개운합니다. 개운하고 예, 제가 12월 1일부터 이제 휴가를 남은 게 있어갖고 이제 휴가를 내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할 거 없이 이제 놀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공직자들이 뭐 제약이 많잖아요. 뭐 사회생활도 제약도 많고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 35년 동안 이제 제약 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좀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어디서 만나더라도 소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박승호 정부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공관구 현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우리 위원장님들을 뵐 일이 거의 없어서 어쩌다 한번 볼까 말까 이런 시기여서요. 굉장히 반가운데 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또 몇 달 안 남겨놓고 가신다고 이렇게 시원하게 가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참 섭섭합니다. 제가 지역이 참 넓어서 넓고 우리 감변단체나 우리 수백 명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해오신 분들이라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해할 만하고 또 좀 이제 자주 뵙나 싶었더니 정말 가신다고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 위해서 같이 해주신 시간들 아깝지 않게 더 지역에서 많이 만나서 많이 이렇게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담이지만 이전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공직 생활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또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부 오계면 읍면동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희 국장님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토론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정의 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아 계신 의석에서 상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35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도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정화 의원님 잠깐만 좀 보고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총 95건에 대해 179억 6,29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총 92건에 대해 134억 6,297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총 3건에 대해 4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정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정의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의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의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은 정의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자,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작성 시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5일에 걸친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안을 작성하고 답변 준비에도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평택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며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